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홍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제약을 볼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종합주가지수하고 같이 보면 8월 중순 넘어갈 때 이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3,200을 붕괴되면서 지금 전체 흐름이 하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이렇게 하방 쪽으로 이렇게 약간 치우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8월 이후로 유나이티드 제약은 여기를 약간 붕괴하면서 흐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가죠. 무슨 얘기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온 흐름하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양을 뭐냐면 월봉으로 한번 시야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뭔가가 계속해서 이 저점은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파동을 계속 줄여나가죠. 우리는 이거를 수렴 과정이라고 하죠. 수렴 과정에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유나이트 제약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보여지고 아니면은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를 이 종목이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고가는 낮추고 그죠? 저가는 고정을 시켜놓고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게 뭔가 논의를 되고 있다가 아니면 이게 갑자기 여기서 뻥 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을 모아갈 수도 있겠죠. 뭐 가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해보면. 반면에 뭔가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걸 이렇게 버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존하는 거죠. 누군가가 좋으니까 모아가고 누군가는 나쁘니까 버려나가고 양쪽에 지금 팽팽하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수렴의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은 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부터 주가가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죠? 그 끝자락에 지금 놓여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유나이티드 제약. 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대추세인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이 주봉의 흐름, 월봉의 흐름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머리를 약간 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주봉의 모양도 약간 그렇고요. 일봉의 모양을 보게 되면 아직 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는 이제 저기 내려오면 이런 형태가 되고 있겠죠. 지금 형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만큼 이 종목은 이 저점인 44,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번 주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꾸준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얘는 결국 지금 보시면 여기가 거래량이 되게 많죠. 이 가격대 그죠? 여기가 그러면 가격대가 만약에 39,000원에서 52,000원 사이. 그러니까 거기가 가격대가 여기가 되죠.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올라타서 여기 5만 원을 안착을 하고 올라타서 돌아가면서 그때 뭔가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거래 좀 터지고요. 그죠? 거래 좀 터지고 그러면 이건 충분히 이렇게 꺾어 올라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사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켜놓고 이거는 꾸준히 볼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유나이트 제약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교과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수렴 후 확산 과정이 우상향을 틀 것인가 우상향을 틀 것인가. 그럼 황 대표는 이런 종목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더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이 가격대가.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버려나가고 누구는 사나가는 거니까 사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모아간다는 생각인 거고 버려나간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안 좋으니까 대량으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렴의 끝자락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계속 잠잠하고 그냥 주가는 계속 늘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죠. 중형주고 의약품 KRX 3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7,7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도 아닙니다. 그죠? 중형주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다국적 제약 기업이고요. 그죠? 이 회사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재무 정보를 볼게요. 주가 흐름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무 정보. 왜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윤 추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 이윤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작년 4, 4분기 실적이 570억, 그 다음에 500억, 그 다음에 570억, 그 다음에 570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 회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안정적 그 매출액 구조와 영업이익과 당기순은 아주 깔끔하게 꾸준히 우상향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초반기, 지금 올해 후반기로 넘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고착화됐다고 얘기를 하죠.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으로 더 가야지만 주가가 탄력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는 약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뭔가가 변화를 준다면 폭발적으로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일단 기본이 되기 때문에 주목 대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천억 2,200억, 요거 이제 추정치니까 빼고요. 2,100, 꾸준합니다. 그죠? 영업이익과 당기순도 꾸준합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교과서적으로 아주 꾸준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런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성장 모멘텀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정체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거 한번 뉴스로 한번 볼게요. 유나이티드 제약 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국내 최초 흡입 치료제 효능 입증 부각이 된다. 뭔가가 이게 어떻게 부각이 된다라는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지 이게 꼭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대 가능성이 부풀어지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겠죠. 이런 건 애매하잖아요. 그죠? 서울대 기술지도 하암대 신약연구소 기업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쭉 보면 대도기업 필리핀 특허 크게 어떤 이 주가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 자체는 없어요. 보시면 그죠? 뭔가가 이렇게 그냥 꾸준해요. 매출 끝자가 그죠? 근데 요게 특징죠. 이 부분이 지금 오미크론 지금 굉장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2주, 3주 정도는 나와야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방송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조금 이거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전체적인 영향을. 그게 만약에 영향을 이게 있다고 그러면 이 종목은 분명히 이게 모멘텀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오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 봤을 때는 아직 유나이티드 제작 자체가 어떤 모멘텀 자체가 강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럼 지금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저점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얼마냐면 4만 원대 되겠죠. 여기 그죠? 여기를 보시면 올라갔다 지지하고요. 그죠? 올라갔다 계속 지지하는 고객이 여기 4만 원대 초기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엄청 중요할 겁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은 랩하고 있죠. 충분히. 그죠? 근데 미리 들어가서 4만 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49,350원 지금 비싸 있는 형국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나 미리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미리 들어가지 않아도 이 라인을 이 흐름을 그러니까 지금 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거니까 바꾸고 나서 그죠? 올려놓고 눌렸다가 다시 돌아갈 때 사도 안 넣는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근데 고점도 낮아진다. 수렴했다. 올라갔다. 그러면 쫓아가지 말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눌림을 주고 다시 돌아갈 때. 그러면 눌림을 주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깨지 않고 위로 다시 끌고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밀리고 그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그 저점을 깨면 손절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흐름을 굉장히 저는 중시하기죠.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사도 저는 안 넣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유나이티드 제약이 어떤 그 내용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유심히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는
실적이 받침이 돼서, 뒷받침이 돼서 어떤 특정한 자리가 이렇게 지지하면 잘 안 깨요. 깬다 하더라도, 제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36,000원, 4만원 여기잖아요. 여기 전에 고가였던 자리인데, 그저 레벨을 바꿔놓은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갇혀 있다가 레벨을 바꿔서 지지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깨져도 다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 아니면 살짝 페인트를 줬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런 거는 실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긴 하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종합주가지 분위기,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흐름이 하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사의 영향을 약간 받긴 하죠. 그죠? 이게 만약에 상승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분위기 가서 얘가 보시면 6만 원을 통과해서 안착이 되면 주가는 여기 8만 원대, 그죠? 그리고 8만 원 넘어가면 고가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파악이 되죠.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주가의 흐름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주는 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실적이다. 실적인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괜찮다. 그죠?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고착화된 기분이라서 하나 더 높여야 할 그런 모멘텀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재료나 정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다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올려줄 모멘텀 자체가, 모멘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차트 분석을 해보니 뚜렷하게 4만원대 지지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 종목은 우상향으로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지금은 수렴이라서 수렴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잠잠하다. 대신 매물이 가장 있었던 6만원대를 안착하고 나서도 오히려 내려갔다 지지하는 모습을 해도 안 늦는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이라면 6만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4만원 기준으로 4만원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6만원 오히려 뚫어서 안착을 사든지, 아니면 지금 사서 4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내가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49,000원, 4만원은 약간, 한, 15% 이상은 비싸져 있는 상태가 돼 있죠. 그 정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 차원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15%, 20% 이상까지 리스크 관리 못하겠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황 대표, 그럼 황 대표는 해볼래? 그러면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왜냐면 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못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했는데 여기 44,000원이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한 4만원대까지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다 뭐예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얘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6만원까지는 열려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파동의 폭이. 그런데 왜 이걸 얘기 드냐면 저는 이렇게 뚜렷하죠. 뚜렷한 자리가 나타나고 하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접근해도 잘못하잖아. 그럼 저는 여기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자를 수 있는 뭐죠? 기준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죠. 이 유나이티드 제약 종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지금 슬슬 모양새를 보시면 이 모양으로 트는, 황 대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 흐름을 바꿀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대한 공략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만약에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대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노선이 4만원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이 되면 다시 한번 시도하면 되겠죠. 황 대표, 여기서 사서 어차피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미끄러져? 그럼 여기서 물타기 하면 안 될까? 물타기? 아니면 추가 진입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게 되면요, 끝까지 물타요. 손절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러면 여기 무너지면 과연 여기서 또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다음 선을 볼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다음 볼 거고, 다음 볼 거고요. 그럼 끝없이 무한물타기가 되고, 한 번 시작됐을 때 주가가 하락으로 빠졌을 때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저는 대응하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응하는 매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 황 대표, 그렇게 했더니 손절만 나가고 못하겠어요. 그거는 차트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충분히 기준을 잡는 것을 공부하시면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엔 주식 매매는요,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타이밍. 언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종목을 다 돌려도 결국에는 올라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떨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나쁜 종목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종목보다는. 그럼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게 만약에 탄력적으로 갔을 때는 잘못하면 못 잡거든요. 날아가면. 그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소위 말해서 기회비용인 손절을 줄 수 있는 공간은 짧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니까 이 뭐야 손익비를 계산해서 한번 이걸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실적 모멘텀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은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근데 엉망진창이면 이거 자체를 안 하죠.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나 유나이티드 제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상 폭락의 기운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하는 거죠. 그래도 모르니까 4만 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 논지는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저항값이었던 주가 레벨을 한 번 더 바꿨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놀다가 이 주가 레벨 바꿨는데 이 레벨이 떨어진다는 것은 영업 자체가 바뀌어지면 주식은 이 회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재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물론 살짝 깼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소위 말하면서 페인트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죠. 속임수, 페이크를 주고 가는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 따지면 뭐 매매 못하죠. 그러면 뭐 그냥 사놓고 기도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 자기 기준 있는 매매의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유나이티드 제약을 통해서 이런 수렴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렴의 끝자락을 오랫동안 끌었다 가면 폭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끌었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갔죠. 유사한 패턴으로 갖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T사이언틱은 황 대표가 이건 엊그저께도 똑같은 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걸 수익을 거둔 종목이지만 똑같죠. 수렴의 끝자락에 폭발적으로 가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형태를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제가 이것도 6,000원 이상을 얘기한 게 이거였었죠. 요거 그러니까 비덴트라든지 T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유나이트 제약도 지금 수렴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패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어떤 흐름에 유사 패턴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참고할 볼 만한 종목이라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